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기자들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친 작품이 없었다. 감동의 드라마다. 오랜만에 만난 무해한 영화라는 거. 액션씬을 보는 쾌감. 경쟁될 필요 없어요. 주인공이 막 멋있게 막 무게를 뽐내는 그런 액션은 하나도 없고요. 꼭 개박살 내는 영화죠. 네, 안녕하세요. 잉여사롱. 저희들 이제 열흘간의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저희가 추석 긴 기간 동안 극장 나들이를 해서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에 대한 저희들의 빅3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평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뭐 오늘 남한산성 시사회 마치고 네. 바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2시간 15분짜리를 보고 막 달려오는 길이라서 그만큼 또 우리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또 전해드리고요. 네. 사실 뭐 오늘 소개할 영화 I Can Speak 그리고 네. 킹스맨 2, 남한산성 네. 셋 다 어떻게 보면 각각 독립된 주제로 1시간씩 얘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얘기거리들이 많은 영화들인데 그렇죠. 한꺼번에 좀 소개하느라 잔가지든 치고 아주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으니까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I Can Speak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제일 먼저 개봉을 했고요, 이미. 예, 개봉 당일날 이제 1위를 하고 있던 살인자의 기억법을 제치고 이제 1위로 차트에 진입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봉하기 전부터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알고 그 예매를 많이 했던 터라 뭐 예견되었던 1위였죠. 그랬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또 남은희 씨가 주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도만으로도 전 되게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흥행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이 영화에 대한 그 기대치가 막 폭발을 한 게 언론 시사회 때 최근에 기자들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친 작품이 없었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부터 사람들이 기대랑 다른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면서 그게 또 흥행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I Can Speak 처음에 예고편만 봤을 때 도깨비 할매요? 민원 봉사과입니다. 김현 씨, 이 서류가 이게 다음에 이거 코미디 영화구나. 뭐 그런 영어를 가르쳐주고 뭐 이런 공무원과 뭐 남은이 할머니와 동네 꼬장꼬장 할머니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예고편 막판에 약간 법정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영어로 뭔가 얘기하는 게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구나. 뭔가 위안부와 관련된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짐작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시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역시 이게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곱씹을 만한 내용이 있는 감동의 드라마다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해서 지난 주말에 봤거든요. 개봉 첫 주 주말에 일요일 날 봤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훌쩍훌쩍 소리가 오히려 그래서 더 크게 들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압도적인 감상평이 대부분 정말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후반부에 정말 남은희 배우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흘러내린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눈이 굉장히 많이 부어가지고 나왔는데 뭐 주변의 관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요 시점, 요 타이밍이 많은 관객들이 우는 타이밍인데 저는 그 타이밍은 사실 안 울었거든요. 그 앞에 좀 울 만한 타이밍이 저는 또 남들과 전혀 다른 타이밍에 울어서 그래서 약간 저 혼자 울고 약간 그런 어느 타이밍인지 궁금하긴 하네. 네, 근데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울었지만 울음을 강요하거나 쥐어짜는 약간 신파의 그 문법을 따르진 또 않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영리한 영화였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조금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영화는 일단 전반부와 후반부의 색깔이 좀 갈려요. 그렇죠. 전반부에서는 딱 비겨놔. 난리가 나게. 도깨비 할매. 증거 자료.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건수 자그마치 8,000건. 그 할매를 감당할 수 있겠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구급 공무원 이재훈 씨가 연기하는 구급 공무원과 동네 민원 왕 정말 8,000건의 민원을 맨날 넣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이제 할머니와의 네. 나옥분 할머니죠. 나옥분 할머니.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미 아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남은희 씨의 성이기도 하고요. 토닥토닥 네. 둘이서 쌓아가는 에피소드, 코믹한 에피소드. 그래서 뭐 영어를 가르쳐줘.
못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르쳐 주게 되는 네. 그런 에피소드로 전반부가 딱 끝나요. 그다음에 후반부 들면서 이제 나옥분 할머니가 왜 영어를 배우고자 했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밝히지 않았던 과거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전혀 색깔이 좀 다른, 코믹보다는 훨씬 좀 눈물의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펼쳐지죠. 전체적으로는 네. 휴먼 드라마인데요. 또 동시에 역사를 다룬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족 드라마적인 시선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추석 때 온 가족이 볼만한 작품을, 단 한 작품을 선택하라면 이 작품을 제일 먼저 꼽게 되지 않을까. 특히 좀 아이들도 네. 일본 군 위안부 이런 문제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좀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네. 최근에 특히 올해 그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국내에서 많이 개봉을 했잖아요. 아직도 극장에서 이제 흥행 중인 택시 운전사도 그렇고 또 군함도도 그렇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대를 다룬 작품들이 개봉할 예정인데, 그렇게 무거운 역사적 소재를 극화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뭐 고증의 문제라거나 뭐 감독이 역사를 좀 성찰하는 어떤 깊이 있는 시선이라거나.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무거운 소재를 일단 좀 부담 없이 가볍게 친근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감독이 일단 참신한 화법이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정면으로 응시해야 될 역사라는 무거운 비극에 대해서 또 성찰적인 어떤 깊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호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소재를 다룰 때 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너무 자극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비판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영화는 사실 그 굉장히 필요한 장면만 이렇게 보여주고, 생존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생존자에게 어떻게 예우를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세심하게 신경을 쓴 작품이에요. 이 영화에서 특히 좋았던 거는 네. 과거의 그 안타까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그건 굉장히 간접적으로 살짝 회상신으로 살짝 다루고 네.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뒤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위안부 출신인 거를 처음엔 모르다가 주변에 이웃 사람들도 네. 나중에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 관계 맺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데 거기서 오는 감동이 또 상당하더라고요. 예. 보통 이런 종류의 작품들에서 어떤 과거에 불행한 일을 당해서 뭐 국가폭력의 희생자였고 뭐 그래서 생존자인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그 계속 일상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로 묘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옥분 할머니는 그 굉장히 활발하게 이 시장에서 굉장히 2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터줏대감으로 민원도 넣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다툼도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인물로 묘사가 됐거든요. 물론 과거의 어떠한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이 인물을 다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과거가 밝혀졌을 때 방금 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앞부분의 캐릭터 묘사가 풍성했기 때문에 네. 매개로 갈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그렇죠.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생존자, 그리고 성폭력 생존자, 또 전쟁 생존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고정적인 프레임이 있잖아요. 사실 특히나 종분 위안부는 그 잔인한 폭력에 의해서 짓밟힌 소녀들,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탈피한 시선을 보여준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진일보한 그런 묘사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현재의 그 위안부를 떨어뜨려 놓고 봐서 사실은 전반부의 그 휴먼 코미디 부분도 상당히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놓고 봐도 굉장히 생생한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빛이 났기 때문에 기존 위안부 묘사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는 점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는 또 출발 자체가 네. 2007년에 있었던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2007년에 미 하원이죠. 네. 미 하원에서 이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죠. 청문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서 네, 증언을 네, 하셨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두 분이서. 이제 나문희 씨, 그러니까 나옥분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직접적인 모티브를 가져온 거는 이제 이용수 할머니이고요. 사실은 이런 위안부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언이에요. 정말 그 일본이 모든 관련 증거들을 완전히 말살하고 대응 전략을 짜놨기 때문에 정말 그 증거를 할머니들의 어떤 살아있는 목소리로 이 증거를 온몸으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작품의 제목이 I Can Speak인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 할머니가 공적으로 발언하는 장면들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자신의 사연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장면, 또 하나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그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그 장면. 그래서 이런 위안부의 증언이 갖는 어떤 그 정치적인 힘을 영화 안에서 굉장히 좀 그 가벼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말 영화가 힘을 줘야 될 때 제대로 힘을 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그런 연출의 강약 이런 것도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남은희 배우님의 연기는 사실 우리가 그 칭찬을 뭐 이렇게 해도 입 아프고 안 하면 아쉬운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라는 사실은 그 되게 그냥 해는 동쪽에서 뜬다하고 비슷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남은희 배우를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코믹한 모습, 또 눈물을 자아내는 어떤 그 되게 그 감성적인 모습, 그리고 특유의 위엄이랄지 뭔가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때 그 좋은 발성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가 강렬하게 전달되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 배우가 가진 장점들을 그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써먹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 감독의 명확한 의지가 좀 보이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내가 무조건 하겠다. 위안부 역할을 내가 언제 해보겠느냐. 내가 네. 함으로써 뭔가 우리 사회에 또 위안부 문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노년에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들, 특히 여배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폭이 좁잖아요. 못된 시어머니 내지는 그렇죠. 막 이런 거 아침 드라마 네. 이런 데 보면 맨날 그런 데로 나오고. 정말 밥 먹는 씬에만 등장하는. 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 가진 연기력이 얼마나 이렇게 파괴력 있는가를 대중들에게 보여줄 그런 기회가 너무나 부족한데, 이 마침 작품하고도 굉장히 작품도 잘 나왔고 또 남은 씨의 연기력을 또 증명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여우주연상을 남은이가 휩쓸지 않으면 불태워버리겠다, 영화계를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그 김현석 감독님도 그 네.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요새 굉장히 뭐 남자 둘이서 주연, 남자 넷이서 주연 이런 식으로 남자 배우들이 주연을 많이 하면서 여자 배우들이 설 자리가 이렇게 없고 그런 영화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네. 77의 남은희 선생님이 당당하게 주연을 하실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게 돼서 되게 보람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또 여기서 보면은 다른 조연 여배우들과 어떤 여성 캐릭터 간의 연대,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어요. 그렇죠. 정말 여성 감독인가 싶을 정도로, 특히나 이 작품은 남은희 배우와 이재훈 배우의 뭐 투톱처럼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영화 속에 진정한 그 투톱을 꼽으라면 저는 나옥분과 진주댁의 진주댁. 아, 그렇죠. 우정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뭐 하는 짓이요? 뭐가요?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쪼물딱거리니까 하는 거 아니여? 좋은 거 알았잖아요. 저 들어올 때 왔어 했잖아요. 내 분명히 들었는데. 왔어는 영어요. 괜찮으냐 이 소리요. 아이고 자네도 영어 좀 배워. 무식해가지고는. 아, 됐어요. 뭐 구멍가게 하는데 뭔 영어고. 진주댁은 눈물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되게 소소한 유머가 나오는 장면을 책임지기도 씬스틸러예요, 해요. 진짜. 네. 그렇죠. 네. 여말한 배우. 그 Dear My Friends에서 그 남은희 선생님과 이렇게 모녀 관계로 나왔었대요. 사실 Dear My Friends의 굉장히 애시청자인데 그거까지 연상시키지는 못했거든요. 여메란 배우가 그 전에 가장 얼굴을 알린 게 아마 도깨비일 거예요. 도깨비의 친척인데 네. 김고은 씨를 굉장히 괴롭히는 저기예요. 그랬군요. 네네. 이름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얼굴도. 그러니까 그렇게 뻔한 역에서 소비되면, 그러니까 얼굴, 그렇게 좋은 배우도 얼굴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들을 사실 이제 좀 그 얼마나 주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배우의 인상이 확 남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잖아요. 그 진주댁을 연기한 여메란 배우와 남은희 배우의 어떤 그 두 사람의 케미. 호흡이 굉장히 좋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사실은 그 남은희 배우와 이재훈 배우가 이제 세대를 초월하는 우정과 이해를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넘을 수 없는 어떤 젠더의 벽 때문에 그 미묘한 거리, 스킨십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여성들 간의 연대를 보여줄 때는 완전히 밀착된 스킨십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특히 이제
남은희 씨와 손숙 배우가 등장할 때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성들만이 등장할 때 그 특유의 어떤 여성끼리의 그 친밀한 스킨십 이런 장면들이 저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포스터만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손숙 배우가 나온다라는 거를 아마 모르실 텐데 저도 모르고 극장에 갔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손숙 배우에게도 당연히 이분도 연기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입 아플 지경의 대배우지만 네. 이 배우가 이런 표정도 있었나 싶은 정도의 연기를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작품은 정말 뭐 이재훈 배우도 물론 훌륭한 연기를 보였습니다만 그 남은희 배우를 맨 앞에 앞장세워서 수많은 여성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얼마나 인상적인 장면을 좀 남길 수 있는가 네. 여성 간의 연대가 얼마나 건강하게 스크린 위에 재현될 수 있는가를 좀 보여준 작품이라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손숙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귀향에서도 또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안부를 이렇게 소재로 한 작품에 꾸준히 출연을 하신다는 것도 되게 좀 의미 있는 일 같고요. 어쨌든 결국 이 실화로 있는 2007년에 이제 그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사죄를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네. 더 큰 비극이 네. 이제 지난 정권 때 스스로 그런 일본의 어떤 사죄에 좀 면죄부를 주는 그런 협정을 국가에서 그렇죠. 당사자들인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아예 소외를 시키고 정부끼리 그냥 협약을 추진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 영화가 개봉된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 말미에 네.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나옥분 할머니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 청문회장에서 나는 당신들한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돈이 아니고 진정한 사과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도 실제 박근혜 정부 때 그 합의는 돈을 뭐 얼마 받아갖고 뭐 나눠주고 그걸로 대충 퉁치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는 식의 합의를 해갖고 할머니들의 극심한 반대와 전 국민적인 사실 분노를 샀죠. 네. 수요 집회에서 그 생존자 할머니들께서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돈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이느냐. 이렇게 사과를 말한 거지 돈은 그런 거 한 푼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바람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도 I Can Speak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건의 무게에 짓눌려서 막 너무 우울해지고 그런 영화가 아니라 어쨌건 간에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영화예요. 좋은 영화고.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극장을 나설 수 있습니다. 네, 영화가 좀 너무 착한 영화를 만들려고 해서 마지막에 약간 그러지 말아야 될 캐릭터들까지 좀 귀엽게 표현한 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요. 하여튼 착한 영화고 또 오랜만에 만난 되게 무해한 영화라는 네. 거. 그러니까 가령 이 영화 속에서 또 많이들 칭찬하시는 게 코믹 요소에 어떤 혐오의 코드, 좀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그런 코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칭찬을 하시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막 빵 터지지는 않아도 정말 소소하게 터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김현석 감독 특유의 어떤 유머 감각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네. 자,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굉장히 보면은 웃기도 하고 또 어떤 감동적인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 I Can Speak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다음 영화 킹스맨 2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스맨 2. 킹스맨 2는 킹스맨 1에 대한 호평과 그때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굉장히 잘 됐어요. 2015년 개봉해서 600만이 넘게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관객이 많이 든 나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제작진들, 출연 배우들이 고마워서 한국에 이번에 왔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아무나 뭐 다들 뭐 이렇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 얘기를 그래서 입버릇처럼 계속 쓰고 이렇게 뭐 어디 포스터 다른 데서도 막 변주하고 그렇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심지어 당시에 이제 수트 핏이 좋으니까 네. 폴리버스의 수트빨이 좋으니까 수트가 유행하네 막 이래갖고 막 그런 기사도 많이 났어.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수트만 입으면 나도 킹스맨 막 이래가지고 뭐 수많은 킹스맨들이 네. 양산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 킹스맨 그 제목도 좀 약간 유치해 보이고 그렇죠. 포스터도 진짜 안 땡겨거든요. 그 그렇죠. 테런 에저튼이 그 스냅백 같은 거 쓰고 이래갖고 이러고 있는 게
야, 이거 무슨 B급 그냥 적당한 오락 영화인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콜린 퍼스 그 전까지만 해도 콜린 퍼스를 어떤 액션 스타로 연결짓기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로맨틱 코미디 이런 데 많이 그렇죠. 나오는.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영화일까 대체. 이제 감독이 좀 워낙 재기발랄한 연출로 뭐 장기가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말 무관심 몽독에 있었던 작품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뭐 기대도 안 하고 별로 네. 관심도 없다가 이게 뭐 언론 시사 때 공개되고 그다음에 개봉한 다음에 본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엄청나게 났어요. 네, 와, 이 영화 대박이다. 사실 이 작품은 정말 SNS 시대가 만들어낸 흥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작이라고 엄청나게 처음부터 블록버스터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실제로 보고 온 사람들이 막 정말 그 열광해서 트위터에 쏟아내던 수많은 발언들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영화는 미쳤다. 네. 정말 그 온갖 쏟아내던 그런 입소문의 자극을 받아서 실제로 그게 그 관람의 열기로도 이어진 것 같거든요. 이 영화는 B급 코드. 네. 정말 그래서 좀 실제로 청소년 관람 불가이면서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폭력수위 그렇죠. 수준이 높아갖고 근데 그걸 또 너무 또 잔인하지 않게 약간 코믹스럽게 또 넘어가는 대목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호가 갈리는 지점인 거예요. 어떤 신체 훼손이나 폭력을 굉장히 잔인한 내용인데 그거를 뭐 신나는 유희적인 어떤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장면인 것처럼 만화처럼 표현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되게 그 불꽃놀이를 연상시키는 어떤 사람들 장면에서 머리가 터지는데 그렇죠. 그걸 불꽃놀이처럼 하고 음악은 위풍당당 행진곡을 딱 깔아주니까 이게 뭔가 되게 쾌감이 오는 거예요. 되게 생각해보면 잔인한 장면인데. 되게 말초적인 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 되게 뻔뻔스럽게 아무런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거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화는 좀 문제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사실 받게 했던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 열광했던 포인트는 사실 그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은 장르였잖아요. 보통 여성 팬들이 이런 그러니까 좀 불편해할 만한 그런 유머들이 상당히 원에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좀 네.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좀 즐길 수 있었던 부분은 저는 절대 다수는 사실은 그 콜린 퍼스의 교회 액션씬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테런 에저트도 그전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은 약간 마이 페어 레이디를 액션식으로 이렇게 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혀 그 젠틀맨 계급이 아닌 그 빈민가에서 자란 그 백인 청년을 젠틀맨인 콜린 퍼스가 말 그대로 이제 그 고품격, 그 킹스맨, 그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 품격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는 내용이잖아요. 상급 클래스로 이제 성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짬뽕이 돼 있는데 스파이 영화이기도 하고 액션 영화이기도 하고 코믹 영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두 남자 간의 어떤 케미스트리 또 마이 페어 레이디에 대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멜로 또 코드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좀 여성 팬들이 많이 열광을 했죠. 네. 어쨌든 1편이 여러모로 흥행도 잘 됐고 평단도 그렇고 관객들도 굉장히 좀 좋은 평을 해서 2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그렇죠. 2편이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네. 이 시사회 한 다음에 반응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그렇죠. 대부분 1편의 장점은 확 줄어들었고 1편의 단점만 확 커졌다. 그게 2편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1편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그런 어떤 사제관계의 어떤 끈끈함이랄지 아니면 되게 눈 돌아가는 액션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1편에서 소피아 부텔라가 선보였던 어떤 그런 그 액션 같은 것들에서 이제 매료됐던 사람들도 많고 어떤 이런 뭐 어떤 케미스트리나 액션이 많이 좀 강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과 1편에서 여성 혐오적인 표현도 많았고 캐릭터도 되게 얄팍했는데 이건 어떻게 극복이 됐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사실 기다렸단 말이에요. 일단 영화의 액션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첫 장면부터 어마어마한 그 액션, 자동차 내 추격전과 그 예고편에서 액션. 등장한 예고편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눈길을 확 사로잡아서 거의 그 다음에 뭐 대략의 줄거리는 킹스맨 조직이 네. 포피라는 마약 조직의 수장에 의해서 다 격파됩니다.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다음에 주인공 테런 에저튼과 멀린 요원
둘이서 살아나서 미국에 가서 스테이츠먼이라는 조직의 또 형제 조직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내용이. 킬링 타임용. 그냥 액션 영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액션을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뭐 즐길 수 있는데, 좀 더 킹스맨 1을 보고 어떤 그 이상의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자체가 뭐 1편에서는 성장서사와 콜린 퍼스와의 어떤 사제지간의 어떤 정, 네. 그 외에 1편에서는 악당도 발렌타인 악당도 뭔가 나름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전복의 쾌감 같은 게 좀 있었죠. 철학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을 생각하고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죠. 한 문장으로 줄여주면 진정한 환경 보호는 인류 멸망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철학이 있어서 네. 이게 딱 이해가 되잖아요. 나름의 그 사람의 생각도. 그래서 나름 캐릭터의 개성과 다 살아 있었는데 2편에서는 캐릭터들이 정말 밋밋하고 뭐 주인공도 그렇고, 원에서는 약간 그런 상류층의 위선 같은 거를 좀 비웃는 그런 네네. 코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런 에저튼이 같이 훈련을 막 받으면서 그 훈련생 중에서 좀 굉장히 그 계급 차별주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좀 말씀해주기도 하고. 찰리라고 하는 네. 캐릭터가 나오는데 뭐 2편에 등장합니다. 그 찰리는. 또 요거 1편에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에 조금 찝찝했던 엔딩. 네. 스웨덴 공주가 나오잖아요. 네. 스웨덴 공주가 굉장히 주요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킹스맨 이 테런 에저튼과 네. 러브라인을 쌓아요. 그러면서 그 러브라인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러브라인도 있고 뭐 액션 키우고 했는데 캐릭터 밋밋하고 뭔가 좀 다른 1편에서 느꼈던 좀 생생한, 그 다음에 좀 기상천외한 그런 매력들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1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테런 에저튼이 맡았던 캐릭터에 그 애정을 주고 이제 그 많이 덕질을 하는, 입덕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사실 영국에 실제로 저 젊은이들, 그러니까 차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영국 하층민 그 청춘들이 정말 꿈도 희망도 없이 약간 시궁창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그 잘나신 도련님들을 다 제치고 밑바닥 캐릭터가 자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고군분투를 해서 결국에는 출세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주변에 있는 되게 짜증나는 도련님들을 다 이겨낸다라는 어떤 이 서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서사가 2편에 가서는 반복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니까. 그렇죠. 이미 성장했어. 그렇죠. 이미 나는 젠틀맨이 됐는데. 전투력도 엄청나고 젠틀맨 매너를 다 알아 이미. 이미 계급적으로도 이미 그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계급이 아니게 된 이후에 그럼 저 캐릭터는 어떻게 뭘 더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스토리의 어떤 캐릭터의 쾌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성장은커녕 1편의 엔딩에서 보였던 그 어디서 그 배워먹은 나쁜 버릇을 2편에서 오히려 키웠다라는 점이 저는 되게 우려스러워서. 그 SNS상에서 1편의 인기를 견인을 많이 했던 그 주 팬들이 20, 30대 여성 관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때 열광했던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어쨌건 그냥 혹시 몰라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나머지 절반 분들은 사전에 공개된 몇몇 가지 내용들 네. 때문에 이 작품의 여성 혐오가 이렇게 심했어 라고 약간 1편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좀 되고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냥 정말 부담 없이 머리를 텅 비우고 액션만을 보고 싶다. 뭐 이런 관객들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흥행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초반 흥행은 되게 폭발적일 것 같아요. 예매율도 지금 워낙 벌써 60%를 넘어섰고, 또 이 영화 때문에 대작들이 많이 개봉을 미뤘잖아요. 그렇죠. 남한사성 같은 경우에도 네. 원래 9월 말이었다가 경쟁작들이 없어요. 그래서 초반 흥행세는 굉장히 폭발적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영화 남한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 우리 막 지금 막 시사회에서 보고 그쵸. 온, 따끈따끈한 영화네요. 남한산성 일단 개봉이 제일 느립니다. 네. 10월 3일 네.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된 중간에 개봉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킹스맨을 피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까운 거죠. 사실 이렇게 추석 때 대목을 노리는 영화는 그 전에 한 주 정도 전에 이렇게 개봉을 해서 이 영화가 재밌다던데라는 입소문을 어느 정도 탄 다음에, 그래야 이제
뭐 가족이 여러 명이 영화를 보러 갈 때 그 여러 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이 영화 괜찮대요라고 추천이 중복이 돼야 이제 다 같이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킹스맨을 피하느라 어떤 이렇게 좀 손해를 본 명절 대목에 그것도 10월 3일에 개봉을 하는 네. 좀 아쉬운 개봉 날짜긴 많이 해요. 손해를 봤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말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라서 그때 그 매달 중에서 그 수요일 하루의 관객 수가 엄청나요. 네.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돈을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첫날 관객수 몰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피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킹스맨 2에 너무 좀 겁을 먹은 게 아닌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남한산성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최근에 한국 그 사극이 점점 블록버스터화 되고 있는데 그런 지점을 완전히 비껴간 굉장히 좀 묵직한 전공법으로 나온 그런 작품인데 좀 그 점이 되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조선과 군신 관계에 있던 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이후 급격히 쇠퇴하고 후금은 더욱 막강해진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새로운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 청의 압박이 거세지자 조선의 조정은 둘로 나뉜다. 청과의 화친을 통해 후일을 도모하자는 주화파, 청과 맞서 싸워 대의를 지키자는 척화파. 조선의 왕 인조는 척화파의 손을 들어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 이로써 병자호란이 발발한다. 강화도로 몸을 피하려던 인조는 청이 순식간에 한양 근처에 당도하자 이에 실패하고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하게 된다. 그 강화로 가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농성을 하죠. 그래서 47일간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을 하느냐 이거를 다투는 과정인데 이게 성 안에서 그 다양한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의 말과 말,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는 과정을 좀 다룬 작품이고요. 영화가 즐겁거나 막 스펙타클한 어떤 쾌감을 즐길만한 구석이 있거나 그런 게 원작에도 하나도 없었고 되게 놀랍게도 영화에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한국 영화 대작들의 흔히 기대하는 어떤 스펙터클과 그러니까 기대하는 흥행 포인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식을 모두 비껴가는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용기 있는 연출이라고 그렇죠.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새 그 사극에서 흔히 유행하는 그 흔한 비밀 결사 조직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요새 사극의 어떤 트렌드와는 좀 반대로 어떤 화려한 뭐 복식을 재현을 한다라거나 뭐 볼거리를 많이 보여줘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뭐 시대의 공기를 느끼게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성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는 최명길과 아니다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 굴욕적으로 사느니 뭐 군왕으로서 품위 있게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김상원 간의 그 이 두 사람 간의 의견이 부딪히는 광경이 남한산성의 주된 볼거리고요. 그렇죠. 흔히 생각하면 김윤석과 이병헌이 만났는데 둘이 뭐 액션하는 장면도 하나도 없고 뭐 장르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둘이 계속 백분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분 토론. 한 명 얘기하면 여기 비쳤다가 이렇게 또 그렇죠. 비치고 네. 양명 두 명 같이 비쳤다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썰전이죠, 썰전.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자처럼 인조가 말려요. 그만하라! 하면서 이게 이런 종류의 드라마들, 영화들에서 요새는 이렇게 문관들도 칼을 차고 다닌다가 뭔가 칼부림을 한다라거나 이런 서로 장면들이 뭐 주먹다짐 직전까지 간다든지 이런 게 나올 법도 한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어떤 화려한 편집도 없어요. 편집도 굉장히 정말 냉정하리만치 똑똑똑 끊어지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기문, 그러니까 원작자 기문의 문장을 좀 닮은 편집이라고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짧으면서도 건조하면서도 그 안에 팩트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그렇죠. 그런 문장을 닮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물기 없는 영화고 그렇게 2시간 15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긴 해요. 어떤 승리의 쾌감이 없이 우리는 왜 패배했는가를 사탕발림 없이 아주 고통스럽게 직시하는. 근데 그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인 거고 그게 흥행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사실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저희는 되게 좋게 봤는데 약간 다른 기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길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좀 길긴 합니다. 2시간 거의 15분 그 정도 되는데 저는 보면서 사실은 길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몰입해서 쭉 따라가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거는
CJ가 이제 남한산성 전에 투자 배급했던 게 네. 군함도인데 네. 여름에 텐트폴로 군함도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비판을 받았던 지점들을 정확하게 반대로 해낸 게 바로 남한산성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군함도는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화에 대한 고증과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좀 힘을 좀 빼고 실화 부분을 좀 가볍게 다루면서 뒤에 오히려 액션에 공을 많이 들인 이 액션을 위해서 실화를 이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영화는 역사적인 실화, 사실, 고증 여기에 철저하게 무게중심을 두고요. 여기도 액션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액션이 영화의 전체를 분위기를 잡아먹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것도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멋있지가 않아요. 멋있지가 않아요. 굉장히 전쟁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참혹함 그쵸. 이런 걸 네. 가져와요. 주인공이 막 멋있게 막 무게를 뽐내는 그런 액션은 하나도 없고요. 아, 저렇게 사람이 덧없이 죽는구나. 저렇게 한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그쵸. 괴롭다. 라는 이 아비규환을 고스란히 담아내는데 집중을 한 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 영화에서 참수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백성들 그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 청군의 모가지 하나에 은 30냥을 주겠다 이렇게 현상금까지 걸어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 사람의 모가지만큼 가치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전반에 다 그러니까 모가지가 완전히 뒹굴어 다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그 전쟁 소재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 뭐 액션의 쾌감이랄까 스펙타클 뭐 예 이런 거. 그런 게 오히려 전혀 없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약간 덩케르크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그런 전쟁 소재에 있어서 그런 스펙타클을 철저하게 배발한 영화고 덩케르크는 그나마 그래도 그 구출하는 최후의 어떤 영국 뽕을 이렇게 부풀려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감동 실화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국뽕이라는 게 없죠, 사실. 국뽕 개박살 내는 영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네. 평민들 내지는 뭐 노비 내지는 이제 천한 사람들이 주로 전쟁에 동원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계속 생존해서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위에 누가 나라 뭐 다스린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포스터에는 이병헌과 김윤석이 굉장히 투톱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저 투톱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평민 캐릭터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고수와 이다윗이 연기를 하는 이제 대장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의형제 같은 대장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고수 씨가 극 중에서 하는 대사에 대놓고 얘기하는 게 있죠. 뭐 저야 그 전하와 사대부들이 청을 따르든 명을 따르든 저야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고 그걸로 겨울에 배골치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면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라가 여러 가지 대의명분을 이렇게 세워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우리는 뭐 청과 싸워야 되고 뭐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이 배골치 않고 수탈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작품은 끝까지 견지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에 두 주요 인물 이병헌 씨가 연기한 최명길, 네. 그 다음에 김윤석 씨가 연기한 김상원. 어쨌든 척화파, 주화파 이렇게 했을 때 주로 이병헌 씨가 연기한 최명길은 어쨌든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살리려면은 지금 당장 좀 수치스럽더라도 그렇죠. 엎드려야 됩니다. 네. 어쨌든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고 지금 김윤석 씨가 연기한 김상원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는 것만이 진정 사는 길이다라고 해서 전쟁을 주장하는데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실제로 역사 속 인물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감독은 뭔가 김윤석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서 김윤석의 뜻도 이병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걸 저는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어느 한 인물의 관객이 쉽게 이입하는 인물을 보통 만들어내잖아요. 상업 영화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복잡한 고민 없이 뭐 캐릭터에 빨리 이입을 해야 내가 여기에 몰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인물에 재빨리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인물의 시점으로 그걸 따라가면 영화가 쉽게 이제 독해가 되는데 이 작품은 연출도 일단 굉장히 어느 한 인물의 손을 이렇게 딱 들어주는 그런 연출이 아니라
좀 나름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또 되게 그 백성의 시선에서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그 조정을 굉장히 드라이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마지막에 또 그 굉장히 치욕적인 순간을 겪는 그 위험이 무너지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또 무게 있게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 포인트에 관객들이 쉽게 한쪽 길을 택하지 않도록 좀 균형을 맞춘 연출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라면 저 둘 중에 어느 쪽에 설까를 고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원작이 가진 힘이기도 하지만은 원작의 그 미덕을 스크린에 옮겨오는 데 성공한 황동혁 감독의 공이기도 하죠. 네. 개인적인 관람 포인트는 제가 또 국문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아름다움 이런 게 특히나 사극에서 우리나라 옛 문장 얼마나 고풍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미려한 대사들은 원작의 힘이었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여기에서 칸이 그 인조에게 그 문서를 보내기 위해서 청나라의 황제 칸. 네. 문장가를 불러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장이 그 조선 조정에 도착하는 동안 그 위에 문서가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깔려요. 근데 그 자막의 대사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적장이 니네 쉽게 말해서 무릎 꿇어라 이런 내용인데 그거를 저렇게 아름답게 문장으로 표현을 했나? 그렇죠. 네. 이렇게 너가 그렇게 뭐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개기는 것도 다 모두 내 부덕이니 나는 그래서 너가 뭐가 문제인지를 만나기 위해서 국경을 넘고 강을 여러 개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단다 라는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그 고어체로 이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 좀 문장 말맛에 좀 포인트,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은 최근 한국 상업 영화들 대사들이 점점 후져지고 있는데 이 작품은 좀 오랜만에 좀 품위 있는 대사들을 네.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요. 좀 그런 점도 좋았어요. 어쨌든 남한산성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진중하고 묵직하면서도 저는 하여튼 시종일관 좀 몰입해서 본 굉장히 좋은 사극 드라마를 만났다라는 이제 만족감을 네. 좀 느꼈고요. 네. 특히 지금 이게 우리 한반도 지금 현재 정세와 그렇죠. 많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그러니까 했어. 전통적으로 명을 따르는데 청이 계속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포위된 남한산성 안에 그 사람이 지금 딱 우리 남한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서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묘하게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그 남한의 정세와 맞물려서 또 그런 포인트도 되게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 바꾸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몇몇 캐릭터들을 보면은 저거 꼭 무슨 의원 같다. 뭐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어쨌든 뭐 세 편 다 나름의 볼만한 매력 포인트도 있고 하니까 긴 연휴 시간에 저 영화 극장 가셔서 영화들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없으시면은 잉여사롱 이 전에 것들 못 보신 것들 몰아서 보시고 시즌 1까지도 찾아서 보시고 네. 그렇게 하면 아주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쉬었다 오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저희도 좀 쉬어야 되니까 앞으로 잉여사롱 2주 동안 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시간에 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나 혼자 명절 인사했다. 우리도 한복 입고 라디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